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7페이지 대한제국의 수립과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7페이지입니다. 자, 독립협회가 있어요. 독립협회는 189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1년 전 189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이 있었습니다. 자, 아관파천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는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는 설립을 서재필 등 개화파 지식인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서재필은 당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의 무리입니다. 자,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망명했던 서재필이 이제 다시 귀국합니다. 그래서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된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대중적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즉 독립협회는 서재필 등 개화파 지식인 중심으로 설립이 됩니다. 활동 방향은 아무래도 이제 급진 개화파는 일본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싶었고, 또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 물론 일본의 도움과 지원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임을 이제 명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활동 방향으로는 자주 독립 그리고 자유민권, 즉 현재 고종이 있지만 고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막고 있는 거죠. 즉 권력은 백성들에게 민권 다양하게 이제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강개혁,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개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했던 활동이 첫 번째, 독립문을 건립했습니다. 독립문. 자, 두 번째, 독립신문을 간행했습니다. 독립신문. 순한글판과 영문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의 의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민간 신문입니다. 자, 다시 독립신문은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나뉘어서 간행이 되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간 신문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만민공동회. 그 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어떤 이유로 해산되었는가? 황국협회, 즉 보부상으로 이제는 그 구성된 보부상단으로부터 구성된 황국협회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해산 명령을 내려서 해산됩니다. 이렇게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 한번 꼭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설립, 두 번째 활동 방향, 세 번째 활동 내용, 마지막 네 번 해산. 제가 그 강의에 대한 내용 정리를 PDF 파일로 제가 업로드 할 겁니다. 그걸 토대로 같이 수업을 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아관파천. 자,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1년 만에 돌아왔다고 했죠. 환궁했습니다. 즉 어디로? 경운궁으로. 오늘날의 덕수궁입니다. 자, 아무래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했겠죠. 또 고종이 돌아오면서 이제 누구에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황제 즉위식. 옛날에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이제 한 단계 격상된 겁니다. 황제로 이제는 그 즉위를 하는 거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 조선이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이다.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황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조선에서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대한제국으로 격상된 겁니다. 즉 청나라나 다른 서구 열강과 이제 우리는 동등한 입장이다 라고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연호를
광무로 바꿉니다. 연호를 광무로 바꿔요. 자, 연호는 무엇이냐?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자신의 이제 다스리는 치세 연차에 붙이는 칭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나라에 걸륭 황제가 있으면 뭐 걸륭 몇 년 이렇게 이제 자기 치세에 따라서 이제 연호를 사용하는데, 조선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연호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세종 몇 년, 뭐 영조 몇 년, 뭐 이렇게 이제는 그 유사하게 이제 또 다른 연도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광무라고 하는 이제 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무엇이냐?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딱 했어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두 번째, 연호를 광무로 바꿨다. 됐죠? 자, 이제 왕에서 황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황제인 나, 고종에게 모든 권력이 이제 독점되고 있는 거죠. 황제권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권력이 독점되고 권력이 집중됩니다. 누구에게? 황제인 고종에게. 여기에 독립협회는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왜? 독립협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주독립,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겠죠. 만민공동회는 뭐다? 권력은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켜야 한다. 여러 사람들에게 권력이 나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황제와 독립협회는 대립을 합니다.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만민입니다. 만 명의 백성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다. 이게 만민공동회인데, 자, 제3차 만민공동회에서 이때는 대신들도 고관 대작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라고 말하기보다는 관민공동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3차 만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이제 채택합니다. 헌의 6조. 여러분 교과서 27페이지에 자, 나와 있죠? 헌의 6조. 자, 보십시오. 자, 헌의 6조를 채택하기로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혁신적이고 개혁 정치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헌의 6조는. 그래서 고종에게 건의하자. 고종에게 우리 6개 조항에 대해서 고종이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고종 입장에서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 별로 안 좋은 감정, 별로 안 좋은 감정. 왜? 황제권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에요. 황제권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황제의 지위가 다른 서구 열강들에게 이제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모든 권력이 옛날처럼 왕, 이제는 황제죠. 황제에게 독점되는 것은 좀 그렇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좀 권력이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태양 아래, 다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독립협회를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헌의 6조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부상단체인 황국협회 회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겁니다. 즉, 보수파 관료들이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 오늘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그 지도자를 뽑는 거죠. 공화정을 실시한다고 모함합니다. 모함. 보수파 관료들이 고종에게 독립협회 얘네들은 무고,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무고해버렸어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강제 해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 설명해드렸고, 그렇다면 독립협회에 대한 이제 의의와 한계가 있습니다.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 자, 첫 번째 의의는 뭐냐? 독립협회의 정치 참여운동은
만민공동의 관민공동이겠죠. 자, 정치 참여운동은 민권운동의 폭을 확대했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왕과 소수의 이제 고관 대작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정치는 왕과 고관 대작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도 백성들도 할 수 있다. 이제 고종 황제도 정치할 수 있지만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민권운동의 폭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고, 자, 두 번째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자, 일단 독립협회는 서재필을 비롯한 누구? 개화파 지식인들 중심으로 설립되었는데 서재필이 어디에서 왔다? 일본에서, 귀국에서 왔죠. 즉, 일단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1년 살다 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아닌 서구 열강들이 요구하는 이권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든 반대했는데 러시아가 아닌 다른 서구 열강들이 이제 경제적 이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크게 반발하지 않고, 또 하나 농민층들보다는 지주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왜? 지주계급들은 자기네들의 쌀을 수출하면 돈을 벌잖아요. 어디에 수출한다? 일본에 수출하면 좋죠. 우리 같은 이제 백성들, 농민들은 수출하면 어차피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는 것을 장려했다. 즉, 독립협회는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것을 장려했는데 이 정책은, 이 입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농민층이 아니라 지주층, 지주계급을 위한 거다. 이런 한계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광무개혁이 있습니다. 광무개혁. 자,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고종은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즉, 광무개혁은 크게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분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정치적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서 황제 중심의 권력 구조를 이제 확립시킨 겁니다. 옛날에는 독립협회가 민권, 만민공동을 통해서 민권, 다양한 세력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위 6조를 이제 채택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무시하고 오로지 누구에게? 황제인 고종 자신에게 모든 권력이 독점되고 집중되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양전과 지계 사업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녹색 황제권 강화와 광무개혁에서 세 번째입니다. 자, 전국의 토지를 근대적인 방법으로 측량하고 토지 문서를 발급했다. 토지 문서를 발급하고 근대적 방법으로 측량했다. 됐죠? 그리고 근대적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고 근대 시설을 도입했다. 전차, 철도의 부설, 광산 개발에 나섰고 근대적인 회사, 은행 등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각국의 외교관을 파견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대한제국과 이제 서구 열강과는 동등한 입장이다. 우리도 이제 우리 대한제국의 이제 외교 정책을 이제 알리고 이제 협력할 외교관을 파견하는 겁니다.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나라와 대등한 외교 관계. 왜? 연호를 독자적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광무개혁 자체가 이제 모든 권력은 황제에게 집중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부국강병과 이제 다른 나라와의 이제 1대1 대등한 관계. 자, 마지막 교육입니다. 실업학교와 외국어학교, 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실업학교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죠. 외국어학교, 당연히 다른 나라와 이제 외교나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이제 알아야겠죠. 무관학교, 군사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강해야 다른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무관학교를 세웠다. 자, 광무개혁은 말 그대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고종의 대한제국은
외세의 이권 침탈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조선이 껍데기만 바꾼 겁니다. 현실은 고종이 왕에서 황제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이라는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고, 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입장을 취했는데, 서구 열강들이 보기에는 뭐 거기서 거기였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외세가 침략하고 이권을 이제는 빼앗는데 실제로 대한제국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빨대에 꽂히는 걸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하죠. 가장 시급한 국방력. 어찌됐든 좋든 싫든 다른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하고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력, 전쟁을 통해서 이제 힘의 균형이 이제는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군사력 증강이 제일 첫 번째 과제였지만, 일단 광무개혁 또는 그 고종 입장에서는 뭐다? 가장 시급한 국방력 강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제가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독립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근대적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 토론회 등을 열면서 점차 정치단체로서의 성격으로 나갔다. 이제는 정치단체로서 성격을 바꿨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청나라로부터 독립해서 그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독립문을 건설하기 위한, 설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뜻을 모았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 이제 입장을 이제는 표현하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무는 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아관파천 1년 후입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나섰다. 연호를 광으로 바꾸고 황제 즉위식 거행했다. 말씀드렸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즉 자주 독립국이 되고 했다. 자, 당연히 황제권이 강화되자 정부와 대립했다. 누가? 독립협회에 모인 세력들은. 왜? 독립협회는 민권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나라의 권위를 높여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이 되는 것에서는 찬성했지만, 결국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권력은 한 명에게 집중돼야 한다. 아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되고 나뉘어야 한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아까 말씀드렸죠. 제3차 만민공동회는 관료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의 성격을 띈다. 자, 3차 만민공동회에서 허니 6조를 채택하기로 했다. 허니 6조. 자, 애국인에게 우존하지 않고 관민이 힘을 합쳐서 전제 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즉 황제권을 뭐 뒤집어 엎는다? 아니다. 황제권을 견고하게 한다. 대신에 뭐 정치 권력에서 우리도 조금 힘을 보태겠다.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당연히 고종 입장에서는 독립협회의 내용에, 독립협회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수용하는 듯 했지만 결국 보부상단체인 황국협회 회원들을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 의의와 한계 설명드렸죠. 독립협회 정치참여운동은 첫 번째, 민권운동의 폭을 확대한 공로가 있다. 이런 의의가 있다. 자, 한계는 또 뭐냐? 러시아가 아닌 서구 열강이 요구하는 이권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관 파천으로 인해서 고종과 러시아와는 관계가 깊었죠. 그리고 일본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급진 개화파는 일본하고 가깝죠. 독립협회도 서재필 등 개화파 세력이 세운 겁니다. 즉 일본과 아무래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아닌 다른 서구 열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뭐 요구하면 길을 쓰고 반대했다. 그 다음에 농민층보다는 지주층 위주의 경제정책, 일본으로 쌀 수출을 장려했다.
일본에 쌀 수출되면 누가 좋다? 지주층, 쌀 갖고 있는 실제 주인들이 좋다.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자 고종은 대한국국제 별표입니다. 대한국국제를 반포해서 황제 중심의 권력구조 확립했다. 이제 권력은 너희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모든 권력은 다 내가 갖겠다. 그러면서 광무개혁을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의 내용 정치, 경제, 외교, 교육 파트로 나뉘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단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지갑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를 근대적 방법으로 측량하고 토지 문서를 발급했다. 양전과 지계 사업을 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도입해서 전차, 철도의 부설, 광산 개발에 나섰다. 근대적 회사나 은행을 설립했다.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실업학교, 기술 배운 학교입니다. 외국어학교, 무관학교도 세웠다. 자, 이런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은 짧은 기간 안에 큰 변화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결국 한계가 뭐였냐? 외세의 이권 침탈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했다. 아무래도 서구 열강이 볼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왜? 왕이 황제로 바뀌고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제로 다른 나라들하고 이런 위상이 새롭게 정리돼야 하는데 서구 열강은 아직도 조선을 자기네들의 대한제국을 자기네들의 식민지, 자기네들이 이권을 얼마나 갖고 갈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빨대를 꽂을 그 대상으로밖에 삼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그 야욕이 컸고요. 그 마지막 가장 시급한 국방력 강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서구 열강, 일본의 그런 군사적 침입에 대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한계가 이제 있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